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미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의 그 사주 신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들 힘들어서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글은 짧지만 사연과 그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힘드셨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50대가 넘으셨고요. 남자분이신데 39이면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키우시는데, 아들들이 얼마 전에 말썽을 피워서 집도 하나 날려먹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배달 대행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아마 이제 일도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돈은 돈대로 날려먹고 배신은 배신대로 당하고 정말 살기 싫어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는 언제쯤 만날지도 궁금하고, 일은 언제 잘 풀릴지. 그래서 이제 아들 때문에 지금 본인 집은 이제 없고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주를 보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사셨다라고. 네, 일단 제가 사주를 좀 풀어드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인덕이 별로 없게 태어나셨어요. 그 뜻은 부모의 덕을 많이 못 보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아주 깔끔하신 분이에요. 기면기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이고, 생문에 복덕을 갖고 계셔서 본인이 지금까지 일했을 때 뭐 굶진 않았다. 이게 뭐냐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본인이 잘 극복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물상 명리로 봤을 때도 본인이 사실은 을목인 나무이지만 뭐 오행을 다 갖추고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치만 틀을 보면은 어려움이 좀 있는 사주예요. 왜냐, 배우자 궁도 그렇고, 여기 겁재 자리도 그렇고,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등락예갑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운에 좋게 보이지만 등락예갑을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각약을 해버리면 똑같은 을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돼서 도움을 크게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재성이 돈인데, 이 돈이 지금 현재로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죠. 사실 이렇게 뿌리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 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 돈과 여자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문으로도 다시 풀 건데, 태어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통기가 안 돼요. 그 뜻은 이제 중간에 막힘이 좀 있다는 뜻이고, 또 이분이 중궁에 이렇게 손이 있다는 거는 손생재로 가는 기운이 있어서 사실은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은 충분히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 흘러가는 기운으로 본다면 지금 45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45세 전까지는 일단 통계가 안 된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안정은 안 됐지만 관은 있지만, 사실상 뭐 내가 관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변동이 많았다. 그러니까 안정은 좀 안 됐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식의 편안하게 살진 않았다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재성 자리를 보면은 돈과 여자 자리인데, 사실상 이런 겁재 대운이 분명히 이렇게 동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주변에 어떤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기운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 사명살이 이게 될 때마다 제가 돈이나 여자나 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겁재 구금, 그런 어떤 기운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늘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사명삼살이 있었을 때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나마 이분이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머리 상시에 그래도 어쨌든 날 도와주는 귀인이 있죠.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비록 내가 자주성가를 하더라도 45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후반전에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어쨌든 내가 힘든 과정만 지나면 그 와중에 나를 돕는 기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이로 본다면 현재 53대운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토가 많은데
또 토기운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기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땅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내가 나무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할 일이 많거나 분주하거나 안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나이로 본다면은 56세까지 앞으로 내년까지죠. 요 내년까지는 이제 손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직장은 안정되긴 힘들어요. 하지만 손생제로 일단은 일을 좀 하고 움직이면서 어쨌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생활력도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올해 내년에는 직업을 금방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을 조금 계속 하셨다가 57세가 넘으신 이후부터 뭔가 서서히 새로운 일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57세에서 63세에 관운이 떠요. 그러면은 내 간판, 새로운 일, 뭔가 하려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이게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강해요. 첫 번째. 그리고 45세 이후에는 통기가 돼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노력한다면 그거를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느 정도 후반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이런 축토나 기토나 이게 돈과 여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자축, 물이 들어와 버리면 탁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 목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목과 관련된 뭐 건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가리키는 거 교육이라든지 사람 상대하는 일 뭐 이런 걸 하신다면 조금 개운이 좀 돼요. 직업적으로. 근데 이제 그쪽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직업적으로 내가 탁수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때 53세에 요 바로 전에 해자축으로 흘러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51세죠. 51, 52, 54, 54, 55까지 물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돈과 여자는 탁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때까지 여자 돈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 기운이 일단은 빠졌죠. 그러면 56세부터는 새로운 목표와 내가 나무를 심는 일이기 때문에 목화 기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56 다음의 기운은 기문에서도 바뀝니다. 관운으로. 요 대운으로 가면은 목표가 바뀌어요. 새로 내가 하는 일이 바뀌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게 생겨요. 간판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더 1, 2년 고생하시고, 자, 56세가 넘어가는 이제 여기서는 56세인데 서서히 56세부터 57, 63세까지 뭔가 변화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사주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분의 그 아드님 사주를 사실 봤어요. 근데 특히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굉장히 그 화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주라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급해요. 굉장히 급하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아드님이세요. 성향적으로 성격이. 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나가야 풀리는 사주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직업적으로 그걸 개운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자식들과 같이 있는 것은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부분에서는 언제쯤 만나냐 그랬는데, 사실 그 자리가 본인의 여자와 돈 자리가 배우자 공도 그렇고 뭐 물론 들어와요. 없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또 배우자 공이 합이 들어오는 그 나이대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약간 불안전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안정이 되면서 재운은 안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누군가 인연, 좋은 인연, 나에게 없는 기운을 갖고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분. 이분은 소개가 좋아요. 괜히 마음에 드는 어떤 분을 이렇게 사귀기보다도 윗사람이라든지 선배님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분 되게 괜찮은 분 있는데 소개를 한번 받아봐라, 뭐 이런 식의 만남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1, 2년은 좀 크게 뭐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뭐 일부러 희망을 주려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그 사주를 보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기본 자주성가에 본인이 굉장히 손생제로 움직여서 돈을 벌었던 그런 어떤 기운적인 거 남도움 별로 많이 못 받고 본인이 좀 억척같이 그 생활력 강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나 여자 부분에서는 중간에 한 번씩 탁수가 돼버리거나 그럼 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은 꼭 그 지금 하시는 그 일, 직업적인 게 아까도 말했듯이 목과 관련된 일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아까 기문에서도 봤지만 45세 이후에 이제 운이 바뀌시면서 지금보다는 좀 그 통기도 되고, 그 뜻은 뭔가 크게 막히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운기로는 전반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고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내 사주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주의 숙명은 내가 뭐 노력하면은 뭐 엄청나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택하거나 일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개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직업, 하는 일, 그 일과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이 그 부분에서 선택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하리라고 믿고 본인하고 맞는,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배우자와 만나면 후반전은 훨씬 더 내 선택, 좋은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주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게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사주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지만 이분이 아직 가능성이 있고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반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분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태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든 것들을 남 탓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게 조금 막 내려놓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이 뭘 하려고 하고 의지를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보여요. 뭐 사주상에서도 보이고 문자로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저희가 사주를 볼 때 그 사실 전화 상담을 좀 꺼려하는 게 뭐냐면, 목소리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 외부의 어떤 게 기운이 좀 덜 느껴져요. 근데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대화를 직접 듣다 보면은 우리가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 말고 심상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앞으로 개운이 되겠다 안 되겠다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지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은연중에 본인이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희망을 계속 갖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극복할 수 있어요. 사주를. 힘든 것도. 하지만 남을 탓하고 네, 희망이 거의 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마치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사기가 떨어지는 말을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느껴요. 그래서 그게 심한 경우는 내가 기가 쭉쭉 빨려요. 어떤 분하고 1시간만 이렇게 상담을 해도 기운이 쭉 빠져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에너지를 뭔가 상대방하고 고갈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사주를 그렇게 개운할 만한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거와 관계도 있지만 심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내면 중에 무의식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캐치를 하면은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환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병이라도 이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병인데도 어떤 분은 이겨내고 어떤 분은 스스로 그 병을 이기지 못하는, 그거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주도 그래요. 그 많은 사주가 생년월시가 같은 분들이 한 2,000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똑같은 삶을 절대 살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다를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이 심상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도 커다란 선택이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선택한 것들이
직업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아니면 어떤 거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왜냐? 이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운이 열릴 때는 주변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면서 운이 바뀌어 나가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절연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게끔 본인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변에서 또 그런 좋은 기운들로 연기를 주면서 우연찮게 또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사시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1, 2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조금 힘드시지만 그런 거를 본인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긍정적인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한 내후년 정도의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연결고리의 사람들의 어떤 도움, 그분들과 또 더불어 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힘드셨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사주를 통해서 알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년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를 극복하면 살 길은 열린다, 복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바닥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살 길이 항상 열리는 분이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운이 이제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아질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주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직 젊으시니까 후반전의 기운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 거는 모두 시행착오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얻었다. 이제는 그동안 다져졌던 내성이 있잖아요. 그 내성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갖고 앞으로 강하게 나가시면 돼요.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을 챙기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